예, 안녕하십니까.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영선 간사님과 저는 가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구입니다. 최근 한일 간의 친정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라인 야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은 일본에서의 성과가 일본 정부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원리로 사실상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걱정에 대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 사이에 저희들한테 많은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 라인의 금팔 사태에 대해서 왜 정치권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의견들도 보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들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선 의원입니다. 예, 저희 양 상임위 간사의 입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건너 불경경입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즉각적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을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 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하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보안사고를 빌미로 네이버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사고 한 번 났다고 그 기업들로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고 상식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애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야 뒤늦게 단호히 반대하고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명만 가득하고 네이버의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단호한 대응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하다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빼앗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지난 9일 한국 의원단이 누카가 후쿠시로 중요한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의회는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국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등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정치 보복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전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이기현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의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인권유린, 강압수사, 불법수사를 일삼는 검찰은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행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며 불법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검찰 행태는 검사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법령에 근거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불법적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국민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에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는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 만나달라 압박하는가 하면 사돈을 감찰하다 큰일 난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며칠에 걸쳐 총 19차례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70 넘게 보냈습니다. 참고인의 어머니도 부족해서 명예에게까지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입니다. 실손 노무를 상대로 검사가 한 이런 행위들이 과연 상식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채권 추심도 이 정도면 악덕 사채업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주지검은 도대체 왜 실수인 넘은 참고인의 노무를 꼭 만나야 했는지, 참고인의 매형들을 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부도한 수사 형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이미 그 존재와 의미를 잃은 지 오래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최다의 상시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검찰 출장소 또는 검찰청 캐비넷이 되었다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다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딸의 계좌에 등장한 온갖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 수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모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수백만 원 상당의 금융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이른 아침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거래 당사자인 양모 씨도 검찰에 의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을 뿐 아니라 참고인에 불과한데도 출국 금지까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양모 씨는 본인의 직업상 해외 출장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기한 출국 금지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딸의 고등학교 동창에게까지 검찰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계좌 추적 역시 사건과 직접 관련된 특정 시기를 넘어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비서실과 경호처 직원 다수를 소환 조사하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별건 수사이며 없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겠다는 오기의 발로입니다. 우리 이 모든 광기어린 수사의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 수사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온 뒤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성남지청장을 맡아 성남FC 보험금, 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한 인물입니다. 정치보복 돌격들 역할 같은 인물을 전주지검장으로 보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광기어린 수사의 배후에 용산의 마음, 즉 용심이 있지 않은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주지검이 벌이는 무리한 수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등 정권을 향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칼날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다시 윤석열 정부로 향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출범 후 2년은 전임 정부 괴롭히기에 올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공업범 주방 사건, 통계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수사 등 전임 정부에 대한 괴롭히기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두 근거 없는 무리한 수사였습니다.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미 속속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월성원전 관련자를 삭제해 재판까지 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이상 지난 2년의 과오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보복은 중단하고 민생을 위해 일어나는 국민의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려는 시도는 수사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에게도 요구합니다. 검찰총장은 인권 있는 수사,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한 전주지검에 대해 당장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을 자행한 해당 검사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인 전주지검장까지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검사라는 일표를 무기삼아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일가족을 공포에 몰아넣는 괴롭히기식 수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으면 검찰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국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의 뜻은 몰락일 뿐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경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라인 사태, 여당이 비판해야 할 상대는 야당이 아닌 일본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라인 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 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달라는 제1야당 대표의 호소를 죽창과 운운하며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검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계 부처는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양새입니다. 소극적 유감 표명만 도돌이볕처럼 내놓는 정부의 속내를 국민께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을 강탈하는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흘새 라인의 포털 검색량이 15배 급증했습니다. 온 국민이 이 사태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강제동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독도와 역사 교과서 문제처럼 일본 정부의 무도한 행위를 또다시 묵인한다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는 부끄러운 대일 불종회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서신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제 빗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6개 야당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들의 700km 연대 행군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까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행군에 참여한 국민의 외침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자그만치 10개월입니다. 그 사이 수사 의혹과 은폐, 축소 의혹은 더욱 분명해졌지만 수사는 거북이 걸음처럼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는 대통령의 말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심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습니다. 이제 국민도 야당도 더 이상 대통령의 민심과 괴리된 판단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명심하십시오.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오늘 아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국민의 명령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낭독하고 또 백브리핑을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라인 야구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19년에 한일 무역 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사건입니다. 핑계는 전략물자 유출이었지만 실상은 일제 강제동원 손배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국제무역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며 벌인 오만한 폭거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일 무역 분쟁 때보다 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핑계로 라인 야구의 네이버 지분을 정리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린 것입니다. 일본이 개인정보 유출권으로 기업의 사유재산과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짓입니다. 5년 전에는 국제무역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구의 네이버 지분을 적성국의 적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일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권 국가라면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것을 요청하고 총무성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수 있도록 표의를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외국에 투자된 재산권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재산권 침해 국가의 표의를 봐주는 정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국민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선서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요. 참석하신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민 조국혁신당 당선자이십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입니다. 네, 신장식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 앱인 라인 야구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여도 꿈쩍 않던 정부가 이제야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를 알리고 정부의 대처를 촉구한 것이 4월 26일이니 보름 만입니다. 참 빠른 정부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엄중함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외교부도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이 있는 부처라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를 대표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참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민들의 의구심은 오히려 커져만 갑니다.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간파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해법을 내어놓지 못하는 무능한 무책임한 정부의 분통이 터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본에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일본의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알려드립니다. 이번 라인 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서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과기정통과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민간과 긴밀히 소통을 했다고 하면서 정작 일본 정부에 대한 국가 대 국가로서의 대응은 하나도 못했다고 실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인 야후는 정부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인 외교 문제입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나설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서 이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인지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일본 총무성의 대변인 역할까지 하는 것인지요. 매국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기꺼이 받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에 화가 난 우리 국민을 달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라인 야후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있는 눈이 많습니다. 라인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네이버 이외에도 일본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일본을 포함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굳은 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읽겠습니다. 오늘 논평 두 개 다 읽을게요. 할까요? 네,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나쁜 선동은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초선 당선인들을 주축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인 데 이어서 이제는 범야권 정당들까지 모두 합세해서 용산에서 피켓을 들고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22대 국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주도권 쟁탈을 위한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화와 협치는커녕 공세와 협박으로 개원도 하기 전부터 우위를 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손에 쥐겠다는 꼼수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정치 복원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협치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일방적인 독주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신들에게 드리운 사법 리스크의 방어 그리고 처벌 회피를 위해서 또는 법의 심판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오직 특검을 카드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엄수됐던 해병대원 영접식에 국민의힘은 의원 17명이 참석했지만 민주당은 지금은 탈당한 오영환 의원 1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를 위한 젊은이의 희생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정쟁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공수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연일 소환과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그에 따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그때 가서 주장하겠다는, 요거 다시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그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특검을 먼저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비정함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나쁜 선동, 일방통행식 정치로는 그 어떤 진실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는 어떤 정치, 외교적 갈등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고, 만약 우리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돼야 합니다. 정략적 판단에 따라서 편협한 선동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익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